안녕하세요. 신용명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게으르기도 했고 바쁘기도 하고 또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도 하다가 촬영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댓글이나 메일로 도움이 된다라는 반응을 좀 보여주실 때 힘을 얻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무사 하면서 만나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사람을 믿어야 되나? 믿으면 얼마나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최근에 상대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알려드리는 또는 법을 잘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거나 법을 잘 알고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이런 일을 도와주는 게 노무사 일인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시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법들을 적극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먼저 직원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해고 사건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만 믿고, 직원분이셨어요. 말만 믿고 열심히 대리를 해서 이겨드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 뻥이었어요. 어쨌든 고마워요 이러면서 쌩 가버렸을 때 제가 엄청나게 좀 충격을 먹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부당해고 사건이라는 법의 절차를 이제 이용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요즘에 좀 막무가내 직원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이고 뭐고 무조건 소위 말해서 땡깡 피듯이 해줘 몰라 이런 분들이고요. 또는 정말 법의 저 끝에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거 권리 아니냐, 이런 권리 아니냐, 이 권리인데 내가 왜 못하냐, 이런 것들을 회사의 사정이라든가 사장의 사정 또 동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권리만을 찾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직원분들, 이런 분들을 대하고 이럴 때 회사가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을 할 때 딱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도와드리고 싶고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딱히 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될 때가 좀 많이 있고요. 이런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운이 좀 빠지죠, 이런 분들 만나면. 근데 그런 걸 좀 넘어서 일부러 해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해고를 당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그런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런 걸 최대한 이제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도저히 법으로 안 되시는 분이었고,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분은 아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정말 씁쓸했고, 정말 예상대로 그분은 딱딱딱 3년치 임금을 달라, 2년치 임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계속해서 사실 좀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12년이 됐는데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제 무조건 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회사를 그만두고 악감정이든 아니면 어쨌든 정의감이든 해서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어요. 각종 노동부뿐만 아니라 구청이든 소방서든 세무서든 이런 진정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그만두고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됐고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어떤 자기의 순수한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서 또는 회사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뭐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상대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입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나 그런 법 모르겠고 법이고 나발이고 내 맘대로 할 거고 그건 막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내가 너 노무사 당신 썼잖아. 당신 너 그런 거 막아주려고 내가 돈 주고 있으니까 막아줘.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맘대로 막 하시는 사장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력감을 좀 느끼게 되죠. 우리는 노무사고 노동법이라는 법을 기반으로 해서 조언을 드리고 어떤 분쟁을 해결하거나 또 뭐 근로자와 회사가 잘 원만하게 이제 일을 하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일인데 사장님 자체가 그런 마음이 아예 1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 자기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으면 노무사를 막 한테 뭐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찌어찌 잘 해결이 되면, 그거 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또 사장님 만들 때, 사실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직원은 직원 입장대로, 회사는 회사 입장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요, 지칩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되죠. 예전에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당황스럽고 이랬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초월을 했고 그런 거보다는 내가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노무사가 뭐 상담 좀 합시다 이런 얘기 할 때 뭐 좋은 일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노무사를 꿈꾸시거나 초창기 노무사인데 일이 없어서 뭐 너는 배부른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일을 한 10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한 얘기겠지만 뭐 직원이 뭐 이렇게 막무가내 직원 또 막무가내 회사 사장님 뭐 이런 분들 또 막무가내 회사 인사 담당자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케이스마다 뭐 다르겠지만은 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치면 사실은 실력 있는 노무사 또는 뭐 경험 있는 노무사라는 얘기를 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언을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왜 이러지? 직원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의 솔직한 진심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빨리 캐치를 해서 법과 그분의 의도를 잘 맞춰서 그 입장차를 좁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또는 중간자의 입장에 서서 조언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짬밥이겠죠.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창기에 직장 경험이 있는 게 노무사 처음에 진입하고 시작할 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 이런 요령들이 있는데 이제 학생에서 곧바로 하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던 분들은 법은 많이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걸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노무사한테 그런 역할을 또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쌓는 게 또는 경험이 있는 게 노무사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분들은 무조건 믿는 사람, 특히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으세요.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사람을 믿어야 된다. 우리 직원 나는 믿는다. 그래서 저는 어떤 미팅을 갔는데 우리 직원 믿어요 이렇게 딱 얘기 나오시면 그 사장님 대화하기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탁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시면서 직원을 믿으시면 당연히 어려울 게 없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을 바탕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설명드리면 나랑 그 직원이랑 얘기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사장님들이 또 착해요. 그래서 막 뭐 퍼주기는 하시는데 또 법대로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거는 그러면 정없다고,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런 사장님들의 끝을 잘 알잖아요. 결국은 노동부나 법원에 가시거든요. 사람 믿다 발등을 찍히시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지키시면서 사람을 믿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시고 그냥 믿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사람들 뭐 아프거나 이러면 막 휴가 막 보내줘. 뭐 원하면 다 보내줘. 내가 뭐 용돈도 많이 주고 경력금도 많이 줘. 근데 사장님 연차 휴가는 법에서 정한 일수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하나? 제가 잘 챙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착하긴 착하세요. 이런 경우에 아무리 설명드려도 적용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맨날 제발 법을 지키시고 믿으시라고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사실 상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막무가내로 사장님 직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철학의 문제거든요. 믿고 배신당하는 게 더 좋은 거냐, 회사를 봤을 때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법을 막 지켜서 정말 너무 차갑게 대해서 또 직원들이 정없다고 생각해서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떠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에 대한 철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법만 강조해서 법 얘기를 하면 사장님들이 되게 듣기 싫어하시거든요. 뭐 당신이 노무사인 건 알겠는데 법만 얘기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장님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법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법을 많이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해보니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 또는 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축적하려면 많이 만나보고 많이 상담해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일부러라도 많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많이 해서 경험을 쌓으셔야지 정말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을 대할 때 제가 이런 사장님을 만나보고 이런 업종을 만나보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를 법과 섞어서 말씀을 드려야지 잘 접목이 되고 그나마 좀 받아들이시고 그래야지 회사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저희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새삼스럽게 하게 돼요, 요즘에. 그래서 또 내가 사장님들이나 근로자들한테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갖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느냐 라는 고민들을 해요. 노무사가 되시면 또는 뭐 꼭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믿음에 대한 철학은 스스로 좀 정립을 하고 저도 더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립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사실 오늘은 좀 주저리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